너네가 그러니깐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했지. 내가 몇 번이고 방송에서 말하면 뭐하니. 한국 사람들 일본 유학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수준 떨어져서 정말.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발언. 극우 성향의 역사 교사가 한국인 학생을 향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혐오 발언을 넘어선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앞에 앉은 17살 소녀가 예일대 합격생이자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천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교실을 가르는 차가운 침묵, 그리고 시작된 예상치 못한 반격. 과연 이 소녀는 일본 극우 교사와 그를 따르는 학생들의 집요한 괴롭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져나온 그 사이다 같은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주인공 유진은 도쿄의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17살의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죠. 통역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어 온 유진은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어는 이곳에 오기 석 달 전부터 미리 공부해 둔 덕분에 현지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유진의 가방 안에는 예일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녀였지만 일본에서의 고등학교 생활도 충실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선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아직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미리 오늘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은 그런 유진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죠.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이렇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학업에도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기존의 역사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시게 되어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니 누가 가르치든 성실히 공부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일본어 실력에 감탄하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유진은 웃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게 된 과정,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유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몇몇 학생들은 유진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진이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그런 시선들을 감지했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디에서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유진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한국식 반찬들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어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 조각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유진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베어물며 고향의 맛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배구를 잘했어요. 팀을 나누어 경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실력이 돋보였죠. 정확한 서브와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같은 팀 학생들은 유진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기뻐했어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유진은 점차 그부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은 책가방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온한 하루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의 경계하는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도쿄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건물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정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고 유진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 체육 시간에 좋은 활약을 보인 것,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역사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실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평온한 학교 생활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이미 와서 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 꽤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기 직전 교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역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교사였는데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훑어보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성함은 다나카 선생님이었고 오랫동안 역사 교육에 몸담아 오신 베테랑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자신이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진도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수업에 집중하려 했어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나카 선생님은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어떻게 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일본 중심적인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에서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논리를 펼치며 당시 조선이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은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다나카 선생님의 발언은 더욱 편향적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한글에 대해서는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저항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이니만큼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대부분 선생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유진 주변의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나카 선생님의 설명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칭찬했어요. 특히 일본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다음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균형 잡힌 시각도 제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역사 수업 시간이 되자 다나카 선생님은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며 당시 일본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강조하셨어요. 철도 건설, 교육 제도 개선, 산업 발전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의 공로를 부각시켰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누군가 의견을 발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유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고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유진이 특별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학생이 바로 유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더욱이 유진이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예일대에 합격했다는 소문까지 들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단순히 새로운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유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수업 내용도 문제였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평소보다 식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도시락을 보면서도 목이 메는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의 음식이 주는 따뜻함보다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컸거든요. 유진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후 수업들은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다나카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편향된 역사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교길에 유진은 혼자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의 등장, 편향된 역사 수업,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를 걱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를 들려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마지막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유진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계셨어요. 그날 역사 시간, 다나카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문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조선어 사용 금지와 창씨 개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은 이를 조선인들의 문명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선생님의 다음 말에 유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고 독립 후에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실을 둘러보시다가 유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유진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셨어요. 조선이 일본의 도움 없이 근대화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유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유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이미 수천 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의 발전을 도운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던 침략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독립 후 스스로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유진의 발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의 말을 듣고 나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유진의 발언이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이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의 독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또한 현재 한국의 발전도 일제강점기에 쌓인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유진은 다나카 선생님의 반박에 다시 한번 대응했어요. 한글 창제는 중국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표음, 문자 체계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독창적인 발명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억압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과 유진 사이의 대립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수업에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에게 수업 후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며 이날의 대립을 일단락 지으셨어요. 유진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유진에게 다가와서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은 유진을 피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실 뒤편에 앉은 학생들 중 몇 명은 유진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나카 선생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었고 유진의 발언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선들을 감지하며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유진이 도시락을 꺼내자 평소보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유진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몇몇 학생들은 유진의 한국식 반찬들을 보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유진에게 다가와서 냄새가 이상하다며 다른 곳에서 먹으라고 말했어요. 유진은 깜짝 놀라며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진은 조용히 도시락을 정리하고 복도로 나가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는데 평소 맛있게 먹던 음식이 쓰게만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유진은 다나카 선생님을 찾아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은 유진을 보시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수업에서의 유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이 매우 영리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진이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유진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자신이 말한 내용들은 모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교육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수업 중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만약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유진은 교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옳다는 확신도 더욱 강해졌어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과의 정면 대결, 그분들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학교 생활에 대한 예감까지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혼자일지라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유진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끝까지 지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과의 첫 번째 대립 이후 유진의 학교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셨지만 유진을 향한 시선과 태도에는 미묘한 적대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일부 학생들이 다나카 선생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 뒤편에 앉은 다케시라는 학생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평소에도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던 학생이었는데 다나카 선생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는 유진 앞에 서서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케시는 유진에게 한국 음식 냄새가 지독하다며 앞으로는 교실에서 먹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유진은 참으려 했지만 그의 말이 점점 더 심해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케시에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음식을 폄하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모독이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케시는 더욱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케시의 편을 들며 유진을 비난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나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소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교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하시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다케시는 즉시 유진이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교실 분위기를 어지럽혔다고 고발했습니다. 유진은 억울했지만 변명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침묵을 지켰어요. 선생님께서는 유진을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수업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유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다나카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은 이를 조선의 근대적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진은 그런 설명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인들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회사령은 조선의 민족 자본 형성을 막기 위한 억압 정책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나카 선생님은 이런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일본의 공로만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신 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이 일본을 모델로 삼아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유진은 책상을 꽉 잡으며 분노를 참으려 애썼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나카 선생님께서 갑자기 유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도와 시설들이 일제강점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정책들은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진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유랑민이 되었다는 점, 회사령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기업 활동이 제약받았다는 점, 그리고 쌀수탈로 인해 조선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들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한국의 발전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아니라 광복 이후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이룩한 성과라고 강조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유진의 발언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특히 다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의 발언을 듣고 나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유진이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냉정한 사실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유진을 압박하셨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진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케시와 그의 친구들이 유진을 둘러싸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유진이 일본을 모독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앞으로는 입을 닥치고 있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일본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다케시는 더욱 화를 내며 유진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이 나서서 말렸어요. 아직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혼자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나카 선생님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유진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무시했고 다른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뒷담화를 나누었어요. 유진은 이런 상황이 힘들었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이 교실을 나서는데 다케시가 다시 한번 접근해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어요. 유진은 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결코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나카 선생님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유진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유진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거나 뒤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날 아침 유진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물함 안에 찢어진 한국 국기와 함께 혐오 표현들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쪽지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과 함께 더욱 심한 욕설들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은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 중 몇 명이 유진의 사물함을 보고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쪽지들을 조용히 치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시인 역사 시간이 되자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욱 공격적인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조선에 근대 교육을 도입해 주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조선어 교육을 금지한 것도 조선인들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진은 그런 왜곡된 설명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일제의 교육 정책은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신민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조선어 사용 금지는 민족의 혼을 뿌리 뽑으려는 문화 말살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수업 중간에 또다시 유진을 지목하셨어요.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교육 정책이 조선의 문맹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이 모두 유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유진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제의 교육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요하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비록 문맹률이 감소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선인들 스스로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대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진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조선에는 훌륭한 교육 전통이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서당과 향교를 통한 전통 교육, 그리고 실학자들의 개혁적 사상까지 언급하며 조선이 결코 교육에 무지했던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어요.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라면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제의 교육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비판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다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 학생들은 유진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실 앞쪽에 앉은 미유키라는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거든요. 미유키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는데 용기를 내어 발언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최근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유진이 말한 것처럼 당시 일본의 정책이 조선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미유키의 발언에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유키에게 어디서 그런 편향된 자료들을 보았는지 추궁하셨어요. 하지만 미유키는 물러서지 않고 여러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증언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케이타라는 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아야카라는 학생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공부해 본 결과 일제강점기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시며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교실 안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유진의 편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유진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미유키와 케이타, 아야카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유진의 용기에 감동했다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유키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유진 덕분에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케시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일본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더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유진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도시락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유키와 친구들이 다가와서 함께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미유키는 자신의 도시락을 유진과 나누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어 유진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욱 엄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일부 학생들이 편향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셨어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객관적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실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용기 있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이 교실을 나서는데 다케시가 또다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유키와 케이타, 아야카가 유진의 곁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다케시에게 그만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케시는 예상치 못한 반대에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복수하겠다는 듯한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고 갔어요. 유진은 자신을 지켜준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다나카 선생님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도 심해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다나카 선생님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유진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셨어요. 특히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유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시며 그녀의 대답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 역사 시간에 다나카 선생님은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일본이 개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뒤처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진을 지목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유진은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쇄국 정책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개항 역시 일본의 도움이 아니라 서구 열강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조선은 이미 실학 사상을 통해 자체적인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유진의 대답을 듣고 비웃듯이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실학이라는 것도 결국 중국 학문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조선 자체의 독창성은 없었다고 반박하셨습니다. 또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중재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유키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최근에 정약용과 박지원 등 실학자들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 그들의 사상이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행정개혁안이나 박지원의 상공업 진흥책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케이타도 동조하며 발언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조선 후기에 이미 다양한 개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의 문예 부흥과 과학기술 발전은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학생들의 연이엔 반박에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으시며 그런 정보들은 한국 측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일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학생들을 압박하셨어요.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타쿠야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께서 과거 조선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 일본이 조선에 대해 잘못한 일들이 많았다고 후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타쿠야는 증조할아버지의 회고록에서 조선인들의 뛰어난 문화와 지식 수준을 목격했다는 기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농업 기술과 수공업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교육 수준도 결코 낮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향된 증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야카가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그녀는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시각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 혼자만이 다나카 선생님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결국 수업을 중단하시고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적인 의견 개진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라며 학생들을 꾸짖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유진을 중심으로 여러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유키, 케이타, 아야카뿐만 아니라 타쿠야까지 합류하여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타쿠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회고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또한 미유키는 도서관에서 찾은 여러 역사 자료들을 함께 공부해 보자고 했습니다. 케이타와 아야카도 각자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이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유진과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거나 뒤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던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다케시는 유진에게 직접 다가와서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일본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주제에 일본의 역사 교육에 개입하려 한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유진은 다케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건전한 토론 문화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케시는 더욱 화를 내며 유진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유키와 친구들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타쿠야는 다케시에게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다나카 선생님은 더욱 엄격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나 의견은 일체 받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셨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예전과 다른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자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과 친구들이 함께 교실을 나서는데 다케시가 또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너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서 유진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케시는 유진에게 마지막 경고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사과하고 앞으로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요. 유진은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내일 있을 일에 대해 걱정했어요. 다케시의 위협이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유진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적대적인 표정으로 유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사이에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교실에 들어선 유진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인쇄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인터넷에서 퍼온 것으로 보이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글들과 이미지들이었어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들과 함께 유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협박성 메시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 중 몇 명이 킥킥거리며 유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이 밤새 준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인쇄물들을 조용히 치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유키가 달려와서 유진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책상 위에 있던 인쇄물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케이타와 아야카, 타쿠야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유진을 위로하고 지지를 표했어요. 첫 번째 교시인 역사 시간이 되자 다나카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리고는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 지원병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했다고 주장하셨어요. 이를 통해 조선인들도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 서구 제국주의에 맞섰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유진은 그런 왜곡된 설명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조선인 지원병 제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과 회유에 의한 강제 동원이었거든요. 더욱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학도병까지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또다시 유진을 지목하셨어요. 이번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유진을 바라보는 가운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유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 지원병 제도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일제의 강압과 회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진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고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신사 참배까지 강요받았다는 사실들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병 제도가 자발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유진은 일제강점기 말기 강제징용과 정신대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이었으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유키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케이타와 아야카, 타쿠야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진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시며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유진의 용기에 감동하며 지지를 표현했어요. 그 순간 다케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유진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다케시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미유키가 일어서서 다케시에게 반박했습니다. 유진이 말한 것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어요. 타쿠야도 동조하며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증언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케이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어요. 독일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한 것처럼 일본도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야카는 진정한 일본의 자긍심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유진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진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케시와 그의 무리들은 소수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결국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을 나가셨어요. 떠나시면서 이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다며 위협하셨지만 학생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진 주변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유진의 용기에 감탄하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학생들까지도 나서서 유진을 격려해 주었어요. 유진은 이런 변화에 감동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제 유진의 한국 음식을 폄하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유키는 유진에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자신도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후 수업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지지의 눈빛들이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이 교실을 나서는데 다케시가 마지막으로 접근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유진의 말을 듣고 나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다케시에게 함께 올바른 역사를 공부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라도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케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어요. 혼자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나카 선생님과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용기와 성과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유진은 내일이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마침내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 후 유진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하여 공개 사과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녁 뉴스를 보다가 급하게 유진을 불러서 함께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지하고 겸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역사 교육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조선에게 끼친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나카 선생님께서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인 한국인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신 점이었어요. 비록 유진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학생의 진실한 마음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특히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송을 본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던 다나카 선생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한 유진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젯밤 방송을 본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유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말을 섞지 않던 상급생들까지도 유진을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미유키와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다나카 선생님의 공개 사과가 유진의 용기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케이타는 유진 덕분에 자신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타쿠야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다나카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야카도 이제 정말로 일본과 한국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며 희망찬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교시인 역사 시간이 되자 다나카 선생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단상에 서신 선생님께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께서는 어젯밤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교실에서도 반복하셨어요. 그동안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쳤던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유진에게는 더욱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며 그녀의 용기가 자신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진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어요.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의 발언을 경청하시며 함께 토론에 참여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케시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자신도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유진과의 갈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에게 그동안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유진은 다케시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추구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교실 안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과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나카 선생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미유키는 유진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결과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유진 덕분에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후 수업들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까지도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셨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 전체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어 유진이 교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나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유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진 같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유진이 예일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유진의 꿈을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진처럼 용기 있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다케시까지도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뀌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성장과 성취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통역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딸이 그것을 실천해 보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유진은 학교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유키와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유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다나카 선생님께서도 유진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며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언어적 능력과 확고한 신념으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했어요. 유진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 국제 변호사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진실을 향한 그녀의 용기 있는 걸음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용기 있는 발언 하나가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결국 한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본 전국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한 다나카 선생님, 그리고 적이었던 학생들까지 모두 친구가 된 기적 같은 결말.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디선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유진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